위기와 경제적인 위기가 동시에 물리면서 네. 어쩌면 국변 사태라는 게 더 빨리 올지도 모르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더 빨리 올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 얼마 전에 그 150일 시장 전투와 관련해서 글도 쓰셨는데, 그러면 한국 정부에서 과연 이러한 북한과 관련해서 어떤 그러면 한국 정부에서 과연 이러한 북한과 관련해서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그 지난 10년 동안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그 햇볕 정책을 이제 시행을 했는데, 햇볕이란 말은 뭐 나쁜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게 김정일이 아닌 북한 주민들이 쏠 수만 있다면 좋은 것이지만 일방적으로 이제 정권에 쏘였기 때문에 그 인민들은 그 정권 때문에 또 괴로워졌고, 그러니까 햇볕을 쏘일수록 인민들은 더 추운 그런 구도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로 인민에게 한번 햇볕을 쏘아보자. 그러자면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북한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그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이 김정일 정권이 그 김대중 정권과 처음에 만나서 뭐 할 때 돈이 필요했지만 이 사람들이 뭘 요구했냐면요, 일체 대북 그 삐라 살포, 그리고 이제 전단지 살포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심리전 방송, 또 라디오 방송을 다 중단하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대중 정권 그걸 다 했어요. 삐라 일체 보내지 않았고, 모든 문자 보내는 다 중단했고, 심지어는 KBS 사기업 방송에 김정일 비판을 다 없애버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휴전선에 위치한 그 대형 전광판 다 없애라. 지금 밤에 군인들이 경비서로 나와서 그 대형 전광판을 보게 되면요, 다 바뀌어요, 국민들이 그냥. 그러니까 이 심리전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심리전이지 우리 국민이 북한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인 것이죠, 이게. 근데 이거를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다 포기함으로 인해서 북한 주민들이 우리가 알릴 수 있는 근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김정일 정권은 이제 며칠 안 남았고, 우리가 대대손손 살아야 될 북한 이민들과의 어떤 우리가 대화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 대화라는 게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는 김정일이 아닌 북한 인민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다. 그들의 인권이나 그들의 자유나 이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도우려고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북 라디오 채널을 더 강화해서 내려 쏴야 되고, 또 중국을 통해서 라디오를 살포하고, 그리고 중단됐던 전단지 살포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단지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다 라면 같은 거 달아가지고 막 뿌리고, 그리고 대형 전광판 다시 다 세워가지고 보여주고,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가 알릴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다 포기했던 거 다시 복원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대북 정책은 정권이 아닌 인민에게 있다는 그런 철학과 원칙을 분명하게 세우고, 이게 가동되면 북한의 2,300만의 우리 동포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 수가 있고, 그러면 김정일이 고립돼가지고 스스로 망할 수밖에 없는 그게 힘인 것이죠. 저는 대북 정책의 원칙이 바로 북한 인민에게 맞춰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는데요. 그 이제 한국에 오셔서 이렇게 생활을 하시면서 기자로서 활동을 하시면서 대한민국의 청년들의 어떤 그 시국관이랄까요? 아니면 대북관이랄까, 아니면 미국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10대 강국이고, 북한은 이제 세계 152위 꼴찌 두 번째지 않습니까? 근데 불과 3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이 그랬어요. 세계 꼴찌 국가였거든요. 그럼 이제 대한민국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뭐 굴곡이 있었지만 정말 자랑스러운 역사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제 마치 이게 386 주사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통성은 북한에 마치 있는 것처럼, 북한은 무슨 이게 한국 정부는 마치 무슨 부정부패라든지 이런 것만 부각이 되면서 우리가 이룩한 이런 기적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지 못할 뿐더러, 그리고 심지어는 노무현 정권 때인가요? 그 육군사관학교 그 군인들을 상대로 이제 그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 미국이 주적이라는 게 40%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소위 그 반미 교육 받았고 미국을 굉장히 싫어했지만 대한민국에 와 보니까 내가 잘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미군의 훈련피 5만 4천 명이 전사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 군인들이 어디 전쟁 나가서 1,000명만 죽어보십시오.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 생태 같은 5만 명의 미군이 전사할 정도로 우리 피를 흘리며 지킨 대한민국인데 그들이 피가 없었다면 아마 김정일의 이 구두발이 이 소를 대한민국을 밟아서 오늘의 북한 대장이 났겠어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은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우리의 혈맹 국가죠. 근데 그런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적대국이라고 말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하고 동맹이 누구냐? 그럼 북한이다.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다. 근데 이 말도 약간 좀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주적은 김정일 집단이다. 왜냐하면 이제는 8, 90%의 북한 인민들이 김정일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라고 하는 그 주민들하고 김정일 집단을 분리해가지고 주적 개념을 우리가 압축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야지 우리가 명분이 있고 우리가 북한 인민들까지 주적이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그 이걸 명백하게 해가지고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이 김정일 집단이 어떤 집단인지를 명백히 알아야 됩니다. 분노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집단이 어떻게 우리 북한 동포들을 괴롭혀 왔는지를 정확히 알기만 하면 그 집단은 반드시 살해해줘야 되고 그런 이제 생각이 생기게 되는데 마치 김정일 집단이 우리 동포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지난 10년 동안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만들어 놓은 이제 허상이거든요. 이 허상을 깨고 저는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제 서거를 하면서 어디 보니까 일대기를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꽉 찼더라고요. 광장에. 많이 나와서. 연설도 하고 박정희를 막 비판도 하고. 그 정도 수준이면 약간 독재라고 말하기는 좀 약간 좀 그렇지 어떻게 보면. 북한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다 잡혀다 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그 뭐 안기부 남산 지하실에서 고문받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북한에는 그 보통 일입니다. 그런 일들이.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손으로 묻어본 죄수의 숫자가 몇 명인지는 물어보고 싶어요. 나는 내 손으로 묻어본 내 동료가 300명이 넘습니다. 그 정치범 수용소에서. 쥐고기도 없어서 굶어 죽고 가는 사람들 우리 매일같이 봤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건대는 남한의 어떤 그 이 군사 독재라는 것은 북한에 비하면 정말 허술하게 굳이없는 그런 완화된 독재인 것이지. 그걸 무슨 뭐 우리가 뭐 정말 이렇게 막 그 뭐 잔인하게 묘사할 그런 계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슨한 민주주의 하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면, 그럼 북한의 민주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마치 북한의 민주화는 쌀이나 퍼다 주게 되면 다 되는 것처럼. 자기들은 싸워서 됐지만 북한은 쌀로 해결하겠다. 이건 굉장히 이중적이고 마치 북한 사람들을 뭐 먹기만 하게 되면 다 풀리는 것처럼 뭐 괴대제와 같은 그런 비유하는 것이죠. 근본적인 게 필요한데. 그렇죠. 북한의 민주화는 남한보다 훨씬 더 100배 이상의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악한 김정일이한테 마치 뭐 식견이라든지 그리고 뭐 김정일하고 대화가 된다든지 뭐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김정일을 이제 그 실체를 이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 이 과거의 한국 정부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허상을 깨고 그 정권의 실체를 바로 알고 그 동포들을 그 독재 마수에서 우리가 빨리 해방시키기 위한 그런 구체적인 어떤 그 전략이 이제 세워져야 되겠고요. 이게 안 되게 되면 우리가 북한을 해방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정일 정권과는 대화를 하되 그 대화의 목적은 항상 북한의 민주화를 염두해서 그와 연계시켜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원칙을 우리가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바쁘신데 대한뉴스TV 개국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강 기자님 모셨는데요.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